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70대 어머니는 전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발언 시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말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울 아파트 단지에 이른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골과는 다른 매연 냄새가 섞인 공기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말수는 오늘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우석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손녀 나영이가 먹기 좋게 멸치볶음도 만들어야 했어요. 며느리 지혜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따로 반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나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나영이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응.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먹고 싶어. 나영이의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손녀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영이만큼은 말순을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해 주었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말순이 계란을 풀고 있을 때 우석이 나왔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말순에게는 어린 아들 같았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우석아. 잘 잤어? 네. 오늘 회사 일찍 나가야 해서요. 우석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요즘 들어 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몸에 무리가. 우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는데 아침부터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지혜야. 잘 잤어? 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혜의 말에 말수는 손을 멈췄어요.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습니다. 무슨 얘기? 다음 주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제주도로 3박 4일. 아 그래? 좋겠다. 말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말을 멈췄어요. 우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말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좋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같이 가실 생각이신지. 말수는 순간 멈췄어요.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묻는 건가요? 나도. 같이 가도 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족 여행이니까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지혜의 반응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고 손녀까지 돌보고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니. 뭐라고? 저희는 핵가족이거든요. 어머님은 다른 가족이시잖아요. 지혜의 말에 우석이 당황했어요. 지혜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그럼 자신은 뭐란 말인가요? 그래.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같이 가자. 나영이가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어요. 나영아 할머니는 못 가셔. 지혜가 나영이를 떼어냈습니다. 왜? 할머니도 가족인데.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혜의 단호한 말에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수는 손녀를 달래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지혜의 말을 곱씹었어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가족이 아닌 걸까? 그럼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어젯밤 지혜의 말을 곱씹으며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영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행 안 가? 응, 할머니는 안 가. 왜? 같이 가면 재미있을 텐데. 나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나영이가 재미있게 놀다 와.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 싫어. 나영이가 말순의 치마를 잡고 늘어졌어요. 말순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여기서 나영이 기다리고 있을게. 우석과 지혜가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갔다 올게요. 지혜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게 다녀와. 음식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세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어요.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졌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예금 그리고 보험까지.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 날 말순은 은행에 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우리은행이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적금이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말순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은행원은 아쉬워했지만 해지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은행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았어요.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조심할게요. 말수는 큰 가방에 돈을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시려고요? 보험 설계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하지만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상관없어요. 말순의 단호한 태도에 설계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말순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심지어 금고에 넣어뒀던 금부치까지 모두 찾았습니다. 정리한 돈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거든요. 말순은 그 돈을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락할 일도 없겠지. 말순이 휴대폰 전원을 끄며 혼잣말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셋째 날 새벽 말순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생필품 그리고 돈이 든 가방까지.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떠날 때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없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얼마나 놀랄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순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고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표를 사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살았던 시골 마을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어봤어요. 서울역이요. 일찍 여행 떠나시나 봐요. 네, 그런 셈이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행이라면 여행이었습니다. 아주 긴 여행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샀어요. 고향까지 가는 표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어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니까 말이에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순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은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우석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우석이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는 나영이와 함께 호텔 조식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그런데 계속 꺼져 있어. 어머님도 쉬실 권리가 있죠. 우리 여행에 집중해요. 지혜의 말에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까지 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우석은 점점 걱정이 되었지만 지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을까? 나영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우석이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본인도 확신이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석은 계속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으실까?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이상해. 엄마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적이 없는데. 어머님도 좀 자유롭게 지내시고 싶으실 거예요. 지혜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우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렀어요. 엄마,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지혜도 불러봤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할머니. 나영이가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요. 우석은 급히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짐이 없어졌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엄마가 어디 가신 거지? 혹시 시골에 내려가셨나? 지혜가 말했지만 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시골에 가실 리 없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우석은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석은 은행에 가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급한 일로 돈을 찾으셨나 싶어서였어요. 어머님 통장 내역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제가 아들인데요. 그래도 원칙상 어려워요. 우석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혜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방에서 이걸 찾았어요. 지혜가 내민 건 통장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해지된 통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석이 통장들을 받아보니 잔고가 모두 0원이었어요. 어머님이 모든 돈을 찾으신 것 같아요. 뭐? 왜? 우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모든 돈을 찾으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혜가 보험 해약서를 내밀었어요. 보험까지 해지하셨어요. 우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다는 뜻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때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나영이의 울음소리에 우석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말순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우석은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했어요. 최근에 가족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우석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여행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특별한 갈등은 없었는데요. 우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지혜는 불편해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더니. 어떻게 이상하게요? 글쎄요. 요즘 들어 예민하셨거든요. 지혜의 말에 우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예민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나영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영아,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상하셨어? 이상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괜찮으셨어. 그럼 왜 갑자기 떠나신 걸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안 좋게 말했어. 나영이의 말에 우석은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할머니한테. 우석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응.
할머니가 여행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가족 아니라고 했어. 우석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의 말을 들은 우석은 지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지혜야, 나영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무슨 말이요? 엄마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석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그냥 여행은 우리끼리 가고 싶었어요. 가끔은 우리 가족끼리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지혜의 변명에 우석은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말해도 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저도 그렇게까지 상처받으실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어머니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나영이 깰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석은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찾아야죠. 어머님을 찾아서 사과드릴게요.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져? 우석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우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시골 마을로 가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엄마 말순 씨 보셨나요? 아, 말순이 며칠 전에 왔더라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고 하던데. 지금도 계세요? 글쎄, 잠깐 있다가 어디 가신 것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우석은 실망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지만 이미 떠나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더라고. 우석은 마을을 더 돌아다녀 봤지만 어머니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나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찾았어? 아니야. 못 찾았어. 할머니 언제 와? 나영이의 질문에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나영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울었습니다. 나영아, 왜 그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는 잠시 여행 가셨어. 언제 돌아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우석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나영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그림이었는데 배경이 시골집이었습니다. 나영아, 이게 뭐야? 할머니랑 나랑 시골집에서 사는 거야. 시골집? 응. 할머니가 예전에 얘기해 주셨어. 시골에 작은 집이 있다고. 우석은 나영이의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작은 집과 마당, 그리고 할머니와 나영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집 얘기를 했어? 응. 거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 우석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 시골집에 계신 건 아닐까? 나영아,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버스 타고 가는 곳이래. 산도 있고 개울도 있대. 나영이의 말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어머니의 옛날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혹시 시골에 땅이나 집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어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 토지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우석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석은 지혜와 나영이를 데리고 그 마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꼭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계실까요? 지혜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계실 거야. 나영이 말이 맞다면. 차로 2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정말 산과 개울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작고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다. 나영이가 소리쳤어요.
집 마당에서 누군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말순이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석이 달려갔지만 말순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말순은 우석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나무를 계속 다듬으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예요, 우석이요. 우석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지만 말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영이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으려고 했지만 말순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나야. 나영이야. 나영이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가족이 없는데. 말순의 말에 우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저 우석이잖아요. 우석? 누구요? 모르는 사람인데. 말순이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를 찾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왜 어머님이라고 부르시죠? 전 당신의 어머니가 아닌데.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지혜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사과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말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한 말씀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 말씀이요? 말순이 나물 다듬는 손을 멈췄어요. 맞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정말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순의 말에 우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가 잘못했어요.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죠? 사실을 말한 걸 용서하라고요? 말순은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당연히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말순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면 여행에서 빼놓나요? 가족이면 가족이 아니라고 하나요? 우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았거든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가족이야. 나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말순은 잠깐 손을 멈추고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말순은 다시 마음을 단단히 했어요. 미안해, 나영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가족이 아니야. 싫어. 할머니는 내 가족이야.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순의 마음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가족 아닌 사람 취급받을 일도 없고. 어머님. 그리고 돈도 돌려드릴 게 없어요. 이미 다 썼거든요. 말순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변했어요. 돈을 다 쓰셨다고요? 네. 이 집 고치는데 쓰고 나머지는 나영이 교육비로 적금 넣어뒀어요. 교육비요? 가족은 아니지만 손녀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죠. 말순의 말에 지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다시 함께 살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석이 간청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럼 나영이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나영이는 가끔 놀러와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 안 올라가요.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정말 안 올라오실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요. 아무도 저를 가족 아니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마을 여관에서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 어머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지혜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사과드렸는데도. 사과한다고 상처가 없어져? 이미 늦었어. 우석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말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게 없어요. 결정했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영이라도. 나영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죠.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결국 가족들은 말순을 두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나영이는 계속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영이가 말했어요. 나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영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할머니를 찾았어요. 밤에는 할머니를 부르며 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보고 싶어. 나영아 할머니는 시골에서 지내시고 있어. 우석이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나영이는 계속 울었어요. 나도 할머니 있는 곳에 갈래. 안 돼. 나영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하지만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지혜는 이런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이가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나영아 엄마가 있잖아. 할머니만 찾지 말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안 좋게 말했잖아. 나영이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우석과 지혜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로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저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그럼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거야. 부부의 다툼은 계속됐어요.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한편 시골에서 말순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편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눈치 볼 일도 없었거든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냈어요. 가끔 나영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을 이장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은 안 보고 싶으세요? 가족이요? 말순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전 가족이 없어요. 이장님은 말순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말순은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뭔가 할 일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요? 이런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말순은 확신이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가끔 놀러 오잖아요. 쉴 곳이 필요할 거예요. 말순은 집 앞쪽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를 만들었어요. 테이블 몇 개와 의자 그리고 간단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할머니의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나영이의 상태가 더욱 심해졌어요. 유치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나영이가 요즘 어떤가요? 지혜가 담임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많이 우울해 보여요.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선생님의 말에 지혜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지혜는 우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영이를 할머니께 보내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석도 고민이 많았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받아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영이를 위해서는. 다음 날 우석은 나영이와 함께 다시 시골로 갔어요. 이번에는 지혜 없이 둘만 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몇 명의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영이가 달려갔지만 말순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손님이세요? 뭘 드릴까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전 여기 사장이고 당신들은 손님이에요. 우석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나영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말순이 차를 내와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말순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 서울은 싫어. 나영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 돼. 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나영이가 말순의 치마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나영아. 할머니 제발. 나 여기서 살게 해줘. 나영이의 간절한 부탁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영이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말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녀를 보내기에는 너무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나영아 할머니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싫어. 지금 대답해줘. 나영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우석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영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유치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지 왜 저한테 떠넘기죠?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우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떠넘긴다는 게 아니라 나영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래요? 그럼 부모로서 제대로 돌봐주세요. 말순이 나영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꽉 붙잡았어요. 할머니, 나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 나영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했잖아. 나는 할머니 편이야. 나영이의 말에 말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그때 우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나영이 어때요? 아직.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빨리 데리고 와요. 오늘 중으로 돌아와야 해요. 지혜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돼요. 나영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통화를 끊고 우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나영아 이제 집에 가자. 싫어. 나는 안 가. 나영이가 더욱 강하게 거부했어요. 말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발 나영이를 받아주세요. 우석이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못 받아줘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지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나요? 말순의 단호한 거절에 우석은 절망했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갑자기 말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나는 혼자 살 거야. 아무도 필요 없어. 아이가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우석과 말순은 깜짝 놀라 뒤따라갔습니다. 나영아. 나영이는 마을 개울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아 왜 여기 있어? 위험해.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니까 혼자 있을 거야. 할머니가 언제 나영이를 싫어한다고 했어? 받아주지 않잖아. 그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영이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영아. 할머니도 엄마처럼 나를 버리는 거야. 그 순간 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녀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할머니랑 같이 살자. 정말? 나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가끔은 서울에도 가야 해. 알겠어. 할머니가 함께 있으면 돼. 나영이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말순도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영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요? 지혜는 뭐라고 할까? 그건 우석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말순의 말에 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우석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나영이를 거기 두고 온다고? 나영이가 원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딸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야 나영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 행복이요? 할머니가 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은 혼자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나영이는 할머니와 함께 남기로 했거든요. 아빠 가끔 놀러와.
응, 꼭 올게. 우석은 딸과 어머니를 뒤로 하고 차에 올랐어요.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우석은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나영이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니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친정에 가려고요.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지혜의 말에 우석은 당황했어요. 지혜야, 그러지 마. 됐어요. 어차피 저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결국 지혜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우석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나영이는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쉼터 카페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올까? 그럴 것 같은데? 나영이가 도와줄 수 있어? 응. 나는 할머니 최고의 조수야. 나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카페 일을 도우면서 책임감도 생겼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영이를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가족 같았어요. 나영이가 정말 많이 컸네. 마을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말순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석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지만 지혜는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나영이가 가끔 물어봤어요. 엄마도 바쁘실 거야. 나중에 오시겠지. 말수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우석이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석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어요. 지혜는 어떻게 지내?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연락은 하는데. 우석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미안해, 우석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이게 나영이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나영이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정말? 응. 여기가 제일 좋아. 나영이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었고 딸을 어머니께 맡겨둔 것도 미안했거든요. 어느 날 지혜가 갑자기 카페에 나타났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언제 왔어? 말수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나영이 보러 왔어요. 엄마. 나영이가 달려가서 지혜를 안았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가 더 좋아. 나영이의 솔직한 말에 지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지혜와 말수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한 게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말수는 지혜를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말순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영이는? 나영이는 여기서 행복해. 억지로 데려가지 마. 하지만 저도 엄마인데. 엄마라면 아이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지. 말순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지혜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나영이를 데려가지 못했지만 억지로 떼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가끔 놀러와. 응, 꼭 올게. 지혜는 약속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영이는 이제 완전히 시골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을 잘 도왔습니다. 나영이 정말 의젓하게 컸네요. 찾아온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그래요.
나영이가 대답했어요. 말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흐뭇했어요. 가족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나영아, 할머니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뭐? 가족은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래. 무슨 뜻이야?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와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말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늦둥이라 더 애틋했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야겠더라. 말순의 독백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나영이와 함께 텃밭을 돌보았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골 풍경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평생 할머니랑 살 거야. 그래? 그럼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응. 그때까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말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죠.